손실극복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손효로 팀장님 그리고 김형일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이야기 귀 기울여서 듣고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토마토증권통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두 분이 스피드하고 정확하게 진단 도와드릴 테니까요. 네. 남겨주시고요. 전화 상담 열려 있습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입니다. 네, 저희가 1부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던 퓨런티어를 바로 또 첫 종목으로 잡아봤는데요. 네. 뭐 자동차 이쪽에 뭐 카메라 모듈 이쪽이 되겠죠. 최근에 어제 오늘 아주 긍정적인 모습, 특히 오늘도 아주 뭐 갭 상승을 보여주면서 뛰어 올라가는 그런 흐름인데요. 그래서 3만 원대 회복했습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분께서 지금 사셨던 가격이 32,000원. 매수가까지 거의 회복을 했고 10%의 비중을 담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자, 계속해서 예전에 거의 한 4만 원까지도 갔던 게 최근에 가장 높았던 수치가 되겠는데 다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을지 이 종목과 관련해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퓨런티어와 관련해서 김영일 전문부터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퓨런티어는 제가 굉장히 좀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왜냐하면은 성장성 자체는 이제 확실하게 좀 갖고 있는 종목이라서 저도 이제 굉장히 좀 여러 번 건드렸었던 종목이었는데 일단 제가 3주 전에는 이제 한번 들고 왔었어요. 간단하게 자세한 내용 조금 이따 지금 보유인지 좋아하는 종목이라고 이렇나요? 지금. 너무 또 이제 예전에 추천드렸죠. 흥분하셨네. 일단 보유. 이럴 수가.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 우리 김영일 전문가 퓨런티어에 인연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순간 그 얘기가 너무 하고 싶으셨나 봐요. 자, 그리고 우리 손 팀장님은요? 저도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똑같이 보유 의견이신데 이제 조금 자세하게 이제 펼쳐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여러 번 건드렸었던 종목인데 일단 이 시간에 최근에 한번 이제 가져왔었어요. 네, 그때 이제 추천했었던 단가 대비해서는 조금 아쉽게도 손절 처리가 됐었죠. 그때 당시에 손절가를 3만 원 정도로 이제 안내를 드렸었던 것 같아요. 왜 이제 그 3만 원으로 안내를 드렸었냐면 일단 추천드렸었던 때를 보게 되면 이제 수급이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왔었던 구간이 확인이 됐었죠. 그러면서 수급이 살아있는 구간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결국엔 이제 12월 달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12월부터 자율주행 차량이 생겨나게 됩니다. 완전 자율주행 차량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모멘텀을 기대를 했던 건데 사실 이제 자율주행 차량은 본격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확장이 되어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아직까지는 시장이 성장 초입 구간이다라고 이제 봐도 될 것 같고 이제 이 본격적으로 내년까지 본격적으로 이제 자율주행 차량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결국 차량마다 이제 또 카메라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퓨런티어가 이 카메라 모듈 쪽에서는 세계적으로 또 기술력을 보유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뭐 현재 상황에서 성장력은 확실히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제 어느 정도 27,000원 구간에서 바닥을 잡아주고 있는 상태예요. 바닥을 잡아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을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태이기는 한데 중요한 점은 이제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게 되면 현재 약한 이 36,000원 구간에 매물 구간이 형성이 돼버린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로부터 이제 이 구간을 또 뚫어줘야지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이 구간을 뚫어줘야지 매수가 이상까지는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부각이 되고 그러면서 퓨런티어하고 또 같이 주목을 받아야지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저는 어느 정도는 들고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12월 정도 됐을 때 이제 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그다음에 또 외국 기업들 해서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이제 이 계속적으로 생산량을 늘려 나가게 될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카메라 모듈에 대한 또 이제 수준은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퓨런티어가 이제 향후에 주목받을 만한 구간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현재 구간이 매물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뚫어주면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현재 구간에서 살짝의 조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구간으로부터 바닥권은 약 한 27,000원 구간으로 안내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1차 목표가는 32,500원 정도 구간으로 안내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현재 구간 뚫어주면은 1차적으로 32,500원 구간까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현재 구간에서 27,500원 정도까지는 하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시면 이 구간 못 들어준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차익 실현 나오는 것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정리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다시 한번 주목받을 만한 구간은 온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조금 더 길게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27,500원 손절가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 구간 지켜주면은 어느 정도 또
바닥 잡아주면서 향후에 다시 한번 주목받을 수가 있으니까 좀 더 길게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27,500원 정도 설정을 해서 자율주행 모멘텀이 시장에서 작용을 할 때 대응하면 좋을 종목이다라는 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영일 전문가께서는 퓨런티어와 관련해서 좀 더 보유 의견, 긴 안목까지도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손여로 팀장께서도 보유 의견 주셨는데 좀 더 자세한 근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다양한 성장주들의 온기가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 자율주행만 수급이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천지, 반도체, 그러네요. 뭐 로봇, 뭐 AI, 의료에 다 들어왔잖아요. 네. 근데 자율주행만 안 들어온 상황이라서 굉장히 냄새가 납니다. 아하. 근데 뭐 정부 정책 발언이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뉴스를 찾아봐야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기술적으로 접근하기 좋은 위치다라고 판단됩니다. 자율주행 같은 경우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로 구분할 수 있는데 소프트웨어는 당연히 변동성 대장은 모트렉스고 약간 보급형 종목은 H7 만도를 말씀드리고 있고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변동성 킹은 퓨런티어고 이제 보급형 종목으로는 뭐 세경 하이테크나 뭐 아니면은 이제 그 LG 이노텍, 이노텍. 네, 이 종목도 말씀드리고 있는데 퓨런티어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1분기에 너무나도 좋은 실적을 발표해서 2분기랑 3분기에도 못한 건 아니에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못했는데 1분기 대비해서는 뭐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박스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어떤 21선과 61선 아래에서 움직이는 부분들은 어떤 성장주라고 한다면 대외적인 매크로 변수 시장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좀 감안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증권사 리포트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3분기 영업이익 흑자 전환했다는 뉴스도 있고 한양증권에서 나온 자율주행 수주 확대 뉴스도 있고 북미 점유율 확대할 수 있다는 뉴스 나왔기 때문에 좋은 뉴스 나왔고 실적은 분기 실적 기준으로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기술적 위치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수급 동향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제 오늘 외인과 기관의 쌍끌의 순매수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 발언이 나오면은 강하게 이제 거래량을 실릴 건데 그건 그 뉴스가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안정적으로 지켜볼 수 있는 종목 같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가격 전략 들어볼게요. 네. 네, 손절가는 28,500원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34,500원 잡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부의 공통 종목 퓨런티어가 되겠습니다. 두 분 모두 다 보유 의견 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가격 전략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김영일 전문가께서는 다시 한번 만나는 퓨런티어겠죠. 한번 추천하셨다 오랜만에 다시 만나 뵙는 그런 종목인데요. 보유 의견 목표가는 32,500원에 손절가 27,000원. 그리고 손열호 팀장께서는 보유 의견에 34,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8,500원을 잡아주셨습니다. 네. 자, 저희 나만 믿고 따라와 스피드 종목 진단 2부 순서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창고 활짝 열려 있거든요. 채팅창에 좀 또 2부를 시작하니까 또 지금 올려주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좋아요. 자,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매수 문의와 함께 또 시장에 대한 궁금증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 상담도 열어둘게요.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첫 번째는 전화부터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LNF요. LNF, 예. 19만 8,000원에 예. 20%요. 19만 8천 원의 비중은 20%. 예. 지금 19만 원 밑으로 좀 내려온 지 좀 됐네요. 이게 예.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몇 달 됐어요. 막 사가지고 네. 한 번 또 재차 또 재매수했어요. 그래서 단가를 낮췄어요. 그래서 20%. 최근에 한번 반등 한번 나왔는데 이 부분까지는 그냥 넘어가신 거네요. 아니요, 그때 말고 그 뒤에 한번 재매수했어요. 그때 한번 지나고 나서. 자, 네. 그럼 LNF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물량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좀 맞는 전략인지 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어떤 게 좀 제일 궁금하십니까? 제가 매수한 단가까지 올 수 있는지 그게 그쵸. 좀 궁금합니다. 네네. 가장 궁금하실 게 그거겠죠. 자, 그럼 LNF 관련해서 우리 김영일 전문가 연결을 해 드릴 테니까 자세하게 한번 상담 받아보십시오.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LNF에 대해서 단기적인 방향성을 좀 먼저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요거 한번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향후에 어떻게 대응할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또 이제 LNF가 말씀을 주셔서 저도 이제 기억이 났는데 예전에 이제 한 요 구간 정도에 제가 한번 추천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 구간 생각해 보시면
이때 2차 전지 붐이 어마어마하게 불었던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2차 전지 붙었다 하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갔었던 그런 구간이었고, LNF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나오나 싶었지만은 뭐 크게 상승이 나오지 않고 요 정도 구간까지 상승 나왔다가 우리가 이제 다들 알고 있는 2차 전지 한 번에 급락 나왔었던 날이 있었죠. 그때 당시 LNF도 한 번에 급락이 나왔었던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공매도 금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LNF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반등이 나와줬죠. 그러면서 LNF가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바닥을 잡아주려는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사실 LNF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3분기 실적이 사실 상당히 어닝 쇼크로 나왔었죠. 굉장히 실적이 크게 급감을 하게 되면서 우려감을 좀 많이 키웠었습니다. 그러면서 LNF가 이제 주가가 이제 상당히 좀 많이 급락을 했고, 지금 현재 상황은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주려는 구간인 것으로는 이제 보여지거든요. 바닥을 어느 정도 이제 잡아주려고는 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제가 이제 요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2차 전지를 잡으려는 타이밍을 본다라고 했을 때, 1차적으로는 이제 이 매물 구간, 그 다음에 향후에 잡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 앞에 매물 구간을 소화해주는 구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고 있어요.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지금 현재 2차 전지는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예요. 1차적으로 매물 구간이 상당히 두텁게 형성이 되어버린 구간이 있습니다. 뭐 에코프로든 에코프로 BM이든 포스코 그룹주든 다 마찬가지지만, 지금 현재 공매도 금지 이야기가 나왔을 때 매물대가 상당히 두텁게 형성이 되어버린 구간이 있고, 이 구간을 뚫어준다라고 하더라도 또 소화해줘야 될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두 구간으로 나누어서 1차적으로는 LNF 같은 경우에는 약 한 20만 원 근처 구간, 그 다음에 향후에 접근할 만한 구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앞에 이 또 매물 구간을 소화를 해줬을 때, 그러면 이제 이 매물 구간을 소화를 해준다라고 하면 또 본격적으로 상승할 준비를 마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이 나누어서 이제 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은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1차 매물 구간까지 노리는 매매 전략으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LNF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안 좋은 이슈들은 어느 정도 반영을 했고, 4분기에도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아직까지 없기는 합니다. 여전히 이제 뭐 리튬 가격도 회복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 이제 LNF가 캐파를 늘리려고는 하고 있지만 당장에 또 투자를 진행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어느 정도는 필요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저는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수가 있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매수가 근처 구간에서 한 차례 또 브레이크가 걸릴 확률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결국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시장도 같이 올라갈 거고, 시장이 같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또 아까 말씀드렸던 저항 구간에 걸리게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NF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일단 1차 목표가는 매수가 구간까지 설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까지 보는 건 결국에는 2차 전지가 완전하게 또 다시 한번 시장에서 주도하는 그림, 굉장히 좋은 이야기, 이러한 것들이 나오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될 거니까 일단 지금은 1차적으로 매수가 먼저 보셔야 된다라는 점, 그러면서 매수가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면 2차 전지가 제대로 찐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 반등 수준에서 그칠 확률이 크니까 이 20만 원 근처 구간, 이 구간을 뚫어주는지 아니면 뚫지 못하는지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들고 갈지 정리할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는 어떨까요, 전문가님?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추가 매수는 긍정적이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추가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 손절 구간도 확실하게 잡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손절 라인을 본다라고 했을 때 약 14만 원 초반대 구간에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시면 14만 원 초반대 이탈을 할 때에는 추가 매수한 물량 정도는 정리할 생각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자 시청자님, 우선은 매수가 근처까지는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손실을 줄이셔도 되고 추가 매수 전략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궁금한 거 좀 해결되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예, 대응 잘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LNF였습니다. 네, LNF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가 봅니다. 그쵸, 예. 채팅창에서도 나와도 이 정도. 많이 또 이야기 나눠주고 계시는데, 네. 여러분들도 같이 참고하시면서 수익의 기회 찾아보시고요. 저희는 다음 상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전화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수고 많으십니다. 아유, 또 이렇게 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SFA 반도체, 그렇구나.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5,455원에 10%입니다. 10% 가지고 계시고, 그러시군요. 이 종목이 또 최근에 워낙에 실적이 부진하게 나와서 주가도 지금 실망을 많이 한 상태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 시청자님도 조금 손실을 보고 계신가 봐요. 네. 네, 그럼 어떤 점을 해결해 드리면 좋을까요? 어떤 게 가장 이게- 궁금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말씀해 주세요. 이게 원래 공매도가 많은 종목이라 네. 기관은 계속 매수했지만 안 사고 있다가 이번에 공매도 금지가 돼서 샀는데 그러셨구나. 네, 네. 그날 샀는데요. 네. 그 뒤로도 계속 공매도를 계속 하고 이런. 또 실적이 안 좋아 실적이 3분기 실적이 안 좋다 해서 그냥 폭락을 했어요. 한 이틀 동안.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걱정이 돼서 이거 종목 교체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보유하고 있으면 그래도 반등이 나오고 좀 손실을 네, 줄일 반등 수 나오고 있을지. 좀 1차 목표까지 알고 싶고 그래서 지금 전화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 잘 주셨고요. 손여로 팀장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이고, 삼님께 수고 많으십니다. 네. 우선 뭐 투자 포인트는 나쁘지 않으신데 그 투자 포인트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실적과 연동된 좀 대응 전략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SFO 반도체 저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었는데 이 삼성 전자발 어떤 매출 이런 것들이 좀 급락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동조하지 못하는 부분이고 공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이제 기관 조성자 이런 분들은 공매도가 꾸준히 되다 보니까 그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데 이제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은 실적 바닥 찍었다고 하고 있고 내년 매출이 30% 이상 증가할 수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으니까 이 뉴스가 나왔을 때 투자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부분만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외국인 투자가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 물량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추세 전환하는지 그 부분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4월 달부터 박스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대응 좀 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손절가는 4,600원 정도 말씀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5,600원, 2차 목표가는 6,000원 잡고서 어떤 삼성전자 관련 수혜 나오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일단 가격 라인 전달해 드렸어요. 5,600원, 6,000원까지 목표가 잡아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 더 있으실까요? 네, 그래서 지금 박스코닝은 4,700원까지도 또 내려갈란가 해서 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4,600원을 손절가로 잡아 드렸어요. 그래서 네. 박스권 안에서 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은 그 깨고 내려가지 않으면 4,700원 깨지 않으면 5,600원까지 목표가 잡아 주셨으니까 같이 좀 기다려 보시면서 수익을 좀 잡아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입에 다음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해바라기님께서 이 종목은 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겠죠.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네. 들어가신 가격이 49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사신 이후에 밑으로 내려갔다가 최근에 몇 번의 반등을 통해서 49만 원을 살짝 터치를 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 이평선은 그래도 20일 이평선 위까지는 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비중이 28%세요. 그리고 믿고 있어요 이렇게 적어주셔가지고 믿고 있으니까 길게 보시겠다는 말씀이신지 그 이상은 좀 노리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76만 원? 야, 그때 장난 아니었죠. 그때 같이 한번 갈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도 또 같이 가야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LNF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간 사실 포스코 홀딩스가 매물대가 저는 가장 두터운 종목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에코프로비에 뭐 포스코 퓨처엠 이제 이러한 종목들이 있는데 네. 지금 포스코 홀딩스가 사실 매물대가 좀 가장 두터운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자, 보면 지금 포스코 홀딩스가 최근에 마찬가지입니다. 공매도 금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상승이 나왔었는데 좀 정확하게 이전 매물 구간에 부딪히면서 하락이 나왔죠. 그러면서 지금 이 매물 구간에 굉장히 또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2차전지 종목도 말씀드릴 때 항상 요즘에 이제 강조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2차전지가 예전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어떠한 부분이냐면
자, 지금 조금 과거로 돌아가 볼게요. 조금 과거로 돌아가서 예전에 이제 2차 전지가 상승이 나오는 구간까지를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매물 구간이 없었어요. 매물 구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돈만 밀어 넣으면 그냥 쭉쭉쭉 상승이 나오는 그림이 나타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앞에 매물 구간에 이제 더 이상 방해를 받지 않고 쭉쭉쭉 상승이 나오는 그림이 예전에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약간은 달라졌다라는 거죠. 어떻게 달라졌느냐? 예전에 상승이 크게 나왔었던 구간이 있었고 2차 전지가 역대 가장 크게 거래가 되었었던 구간이 나타났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구간을 어느 정도는 소화해주는 움직임들이 당분간은 계속해서 나타나 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얼마 전에 공매도 금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상승이 나왔지만 결국 이 구간의 매물 구간이 워낙 두텁기 때문에 이 구간을 뚫어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또 차익 실현이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매물 구간에 도달을 하지도 못하고 앞에서 공매도 금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상승이 나왔었던 단기 매물 구간에 부딪혀서 오늘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결국 LNF와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NF와 비슷하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지금 현재 상황에서 LNF를 조금 더 길게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우리나라 시장 성장 산업이다라고 한다면 많이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제조업 분야에서 이제 또 4차 산업으로 넘어가고 있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 사실 2차 전지가 저는 가장 성장을 또 선도하고 있고 이미 실적도 상당히 잘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주력 산업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결국 주목받을 수 있는 타이밍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말씀드렸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 아까 이제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이제 투자가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고 캐파 늘려나가고 있는데 미국의 분위기가 GM 그다음에 그 외 다른 기업들 생산량 줄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수익성도 지금 테슬라가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전기차가 한번 쫙 올라가다가 살짝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 쉬어가는 업황 이러한 분위기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업황이 좋아지기까지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길게 보셔야 돼요. 길게 보셔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일단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볼만하죠. 조금 더 볼만하겠지만 당분간은 이 박스권을 벗어나기는 조금은 힘들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공원에서 목표가는 50만 원 구간 1차적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만 원 1차적으로 안내를 드리고 저는 확실하게 올라갈 타이밍 됐을 때 접근을 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제 올라갈 타이밍이 됐을 때 수급이 또 결국에는 티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급이 확실하게 들어오는 타이밍이 됐을 때 재매수하는 전략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으로 50만 원 정도 목표가로 설정을 해서 이 구간 왔을 때 매물 구간 또 결국에는 강하게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정리하셔가지고 재매수하는 전략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제 저가라고 한다면 한 45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 구간 이탈을 하게 되면 또 어느 정도 40만 원 초반대까지는 하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45만 원 정도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됐을 때에는 또 마찬가지로 정리했다가 향후에 재매수 전략으로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분께서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한다면 이분 가격은 어느 정도 돼? 45만 원? 지금 추가 매수를 할 만한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 네네.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40만 원 초반대까지 기다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45만 원에서 이제 만약에 어느 정도 지지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추가 매수를 한다? 그러면은 하락을 할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어느 정도 이제 저항 구간에 도달할 만한 타이밍이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과 더 이상 무관하게 생각을 할 수 없는 종목이 된 만큼 네. 저항 구간에 도달해서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어느 정도 해줘야 되고 그러면 45만 원 구간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보여준다라고 하더라도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지 않는 이상 이탈할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40만 원 초반대 구간까지 기다렸다가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유튜브에서 해바라기님께서 이제 올려주신 포스코 홀딩스 네. 두꺼운 매물벽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랑 손절가 좀 말씀을 드렸고 추가 매수는 아직 아니다 라고 좀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장지현님께서 오셨는데요. 네. 이렌텍이고요. 이렌텍. 매수가가 좀 높네요. 14,5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이렌텍 오늘 좀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9,340원 아직 만 원을 뚫지 못하고 그러네요. 계속 아래쪽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도 시청자님 5% 담으셨기 때문에 좀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이
있는 건지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 남겨주셨는데요. 이렌텍도 참 많이 내려왔네요. 추가 매수를 하면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사실은 추가 매수할 자금으로 다른 종목을 사시면서 이렌텍이 수혜를 받는지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렌텍 같은 경우는 어떤 휴대폰 부품 배터리 팩을 이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뭐 휴대폰 부품 관련 수혜주다 아니면은 뭐 전자담배 관련 수혜주다 이런데 이제 휴대폰 부품에 들어간 배터리 팩을 만들다 보니까 어떤 2차전지 전기차보다는 이제 2차전지가 전기차에만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뭐 다른 전자기기나 에너지 저장 장치 이쪽에도 쓸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상승한 이력이 있었는데 유감스럽게도 그런 기대감을 실적으로 보여주지 못하면서 현 위치까지 온 것이다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이렌텍의 실적 동향을 보면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그 다음에 꽤나 괄목할 수준으로 증가를 했는데 2023년 되니까 갑자기 좀 실적을 보이지 못하는 부분들 2차전지 관련 종목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제 2분기까지 좋은 모습 보여주다가 3분기에 미끄러졌는데 이렌텍은 유감스럽게도 1분기부터 미끄러지면서 다른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일 때 그 궤를 같이 못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전 이렌텍의 성장성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확실히 2차전지도 지금은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차익이 많이 나오는 전기차에 집중이 되고 있지만 결국 2차전지 그 아랫단에 있는 전자 부품도 쓰일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시점까지 왜냐하면 전기차가 2030년까지 활성화될 건데 그럼 그 아랫단에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나 이런 종목들은 2028년, 27년 그 이후에 수혜가 오겠죠. 그러면 이렌텍을 제가 2026년, 2027년까지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못 드리니까 이렌텍이 어떤 전자담배나 어떤 2차전지 호황기에 이렌텍도 낙수 효과를 얻거나 이렌텍이 2차전지 부품 관련 종목으로 부각되면서 단기전 슈팅이 나왔을 때 비중을 줄이시면서 다른 종목으로 스위칭을 해보시는 것이 상대적으로 안전할 것 같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매수 의견은 드리지 않고요. 네. 손절가는 8,600원, 1차 목표가는 1,600원, 2차 목표가는 12,500원 잡고 안전하게 종목 스위칭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렌텍은 계속해서 비중을 늘리는 전략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 주셨습니다. 예. 다른 쪽으로 집중을 하시면서 수익을 챙겨가시는 게 더 유익할 것 같고요. 이렌텍 가격 라인 8,600원 손절가, 1,600원과 12,500원 목표가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은요. VI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아이디가 있어요. 가자. 치고 가자 이거죠. 예, 네. 아나패스 올려주셨는데요. 매수하셨던 가격이 28,200원입니다. 좀 손실이 좀 나왔죠. 그리고 또 20%를 담고 계시는데 통상 요즘 진단을 했을 때 20%에서 추가 매수 여쭤보시는 분들은 아마 더 높은 데서 사셨을 그런 가능성이 좀 있어요. 자, 그래서 딱 찍으셨습니다. 김영일 전문가한테 의견을 좀 듣고 싶다 이렇게 좀 말씀하셔가지고 이 아나패스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좀 상승의 여지가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최근에 한번 상승 나왔을 때 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았을까. 약간 놓친 거예요. 네,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왜냐하면은 지금 최근에 한번 상승이 나왔었는데 상승 나왔었던 물량을 그대로 다 뱉어내 버렸어요. 아나패스가 이제 팹리스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외주 받아가지고 한번 이제 반도체를 좀 만들어서 이제 또 위탁 생산하는 그런 기업인데 네네. 작년까지 적자 나오다가 이제 올해는 어느 정도 실적을 회복하는 구간에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팹리스 기업들이 지금 이 주목을 좀 많이 못 받고 있거든요. 예전에 이제 삼성전자가 반도체 용인 클러스터 만든다라고 했을 때 팹리스 기업들이 한번 확 이제 주목받았다가 지금은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주목을 받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나패스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 아직까지 뭐 그렇게 큰 이 주목을 받고 있지는 못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지금 시장에서 그야말로 가장 훈풍이 부는 섹터가 어디냐라고 하면은 주저앉고 반도체를 뽑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팹리스 기업들은 전혀 그러한 훈풍을 받지 못하고 있죠. 지금은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훈풍을 받는 건 삼성과 SK 하이닉스 등
대장주 잘 가지고 그러면서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러면서 업황 회복 된다라고 했을 때 뭐 전공정 장비들 후공정 장비들 수혜 받을 수 있는 기업들 얘네 쪽이 결국에는 수혜를 받고 있는 거지 팹리스 기업들은 업황 회복한다라고 해가지고 당장의 수주량이 확 크게 뛰어나게 올라가지는 않을 거니까 그래서 지금 전혀 수혜를 못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반도체 업황 좋다라고 해가지고 아나페스를 추가 매수해야 되느냐? 그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왜? 최근에 물량이 아예 다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면 힘이 다 지금은 빠져버린 상황입니다. 힘이 빠져버린 상황에서 지금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매물 구간까지 형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아나페스는 지금 23,000원 구간 뚫어줘야지 또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23,000원 구간에 이렇게 매물대가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구간을 또 뚫어주지 못하고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할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나페스 같은 경우에 지금 추가 매수하는 거는 저는 위험도가 상당히 크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저는 어느 정도 2만원 구간 이탈을 했을 때에는 비중을 조금 줄여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서 다른 종목으로 조금 수익 만회를 노리는 게 저는 오히려 더 빠를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일단은 2만원 이탈 시에는 비중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쪽.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23,000원 구간 또 못 뚫어주면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바닥 확인하러 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마찬가지로 못 뚫어줘도 저는 어느 정도 비중을 조금 줄여서 다른 종목으로 수익 만회하는 쪽에 오히려 시장에서 더 빠르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아나페스와 관련해서는 추가 매수는 반대. 그리고 2만원 이탈 시 비중 축소 목표가 23,000원 우선은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신청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 히든카드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자,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황원순님의 종목이네요. 엑시콘 보겠습니다. 13,000원 매수가고요. 비중 10%. 어제 급락해서 걱정이 되는데 전망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 정말 말 그대로 급락을 했죠. 13,000원대에서 11,000원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오늘 뭐 2% 정도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제 급락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 같은 반등인데 일단 저는 이런 악재를 특별히 찾지는 못했는데 어제 왜 이렇게 급락을 했을까요? 어제 실적 발표 때문인 실적 것으로 때문에. 판단이 됩니다. 일단 엑시콘 하면 반도체 장비 제조기업,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인데 이 반도체가 AI 반도체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반도체 장비 중에서 AI 관련주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뭐 AI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문을 주는 뭐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도 이런 발주처가 다양할 거잖아요. 근데 그 엑시콘이 그 중심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고 그래도 이제 시장에서는 엑시콘이 뭐 내년 비메모리 시장에 진출할 것이다. 아니면 뭐 어떤 증권사에서는 AI 서버 투자 확대에 따라서 엑시콘이 이런 AI 반도체용 테스트 장비를 수출할 것이다. 이런 뷰가 있었고 네. 증권사 리포트 이제 증권사 HT에서 제공하는 실적 전망치도 2분기가 피크였고 3분기는 2분기보다 조금 깎인 채로 전망치가 있었는데 오히려 적자가 나오면서 그 충격이 나온 것이다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다행인 부분은 엑시콘이 다소 아쉬운 실적을 발표했지만 그래도 어젯밤에 성장주에 강한 어떤 투심을 개선시켜 줄 수 있는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좀 낙폭을 좀 견고하게 지켜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손실폭이 아직 크지 않으시니까 여기서 이제 이게 데드캣 바운스로 추가 하락이 나오는지 봐야 되는데 저는 글쎄요. 뉴욕 시장이 오늘 견조하게 마감해 준다고 하면은 뭐 기술적 반등 아니면 이렇게 횡보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기술적으로 손실폭이 크지 않으니까 혹시라도 데드캣 바운스 나왔을 때는 대응을 하셔야 되니까 대응 가격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손절가는 11,500원을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1차 목표가로는 14,500원, 2차 목표가로는 15,900원 정도 잡고 부디 오늘 뉴욕 시장 견고한 모습 보여준 다음에 국내 시장 성장주에 대한 투심이 온기가 들어온 다음에 그 수혜를 AI 관련 종목들이 갖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실적에 대한 충격이 조금 크기는 했지만 그래도 시장 전반적으로 투심이 살아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단은 지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래도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가격 라인 정확하게 전달을 드렸고요. 네. 11,500원 손절가입니다. 반드시 지켜주시고 14,500원과 15,900원까지 목표가 잡아드렸습니다. 네. 지금 생산자 물가지표 나왔는데 한 6분 지났어요. 지금 보니까 근원 쪽에서는 예상 대비 잘 나왔고요. 약간 떨어졌고 그리고 전월 대비로도 예상치보다 떨어져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 전월 대비해서 헤드라인은 0.1을 예상했었는데 마이너스 0.5까지 떨어졌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어제 CPI도 하락을 했는데 생산자, 그러니까 PPI도 하락을 한 거면 이거는 좋은 신호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좋은 신호로 봐야 될 것 같고 물가가 이제 안정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또 예상 밖의 대폭 하락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시장 투자들이 사실 이번에 CPI, PPI를 다 기대를 했어요. 잘 나올 거라고. 네. 그런데 지금 CPI 같은 경우에도 예상보다 더 잘 나온 거고 PPI도 지금 예상보다 더 잘 나왔다라고 하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12월 한 중순쯤 요때 FOMC. 이제 FOMC가 예정이 되어 네. 있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사실 나올 것인가 이게 좀 이제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금리 인하를 할 건가 말 건가? 그런데 지금 어찌됐든 CPI, PPI가 잘 나왔으니까 아마 12월 달에 금리 동결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졌다,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파월 의장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마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나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당장은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금리 인하는 결국 아직까지 사실 시기상조다라고 연준 쪽에서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준은 계속해서 이제 2%대 물가를 원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CPI가 한 3.2% 정도 이제 나왔는데 사실 아직까지 연준이 원하는 거는 멀었죠. 근원 CPI도 잘 나오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연준이 원하는 목표치는 안 나왔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 연준이 무언가 나서서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결과가 안 좋게 나와버리면 연준은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12월까지는 보수적으로 그냥 지금 둔화되는 거는 확인되고 있다. 긍정적인데 지금 상황에서 그래도 상황을 좀 더 보자라고는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은 일단 우리는 12월 FOMC까지는 충분히 즐길만 하다 정도로는 제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12월 FOMC까지 지금 예산안도 임시 예산안 가결됐고 네. CPI 잘 나왔죠. PPI 잘 나왔죠. 지금 유가도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죠. 전쟁은 어느 정도 잦아드는 상황? 이러한 느낌이다라고 한다면 악재가 나올 게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12월 중순까지는 수익을 잘 챙겨 놓는 그런 구간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12월 FOMC에 과연 이제 금리 동결은 하기는 할 것 같은데 과연 최근에 CPI, PPI 물가가 가라앉는 상황에 대해서 연준이 어떻게 발언을 할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이 추가적으로 이제 환호를 하는지 아니면 또 하락을 조금 하는지 이렇게 나뉘게 될 것 같은데 뭐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나쁘게 이야기할 건 없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12월 FOMC도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12월 FOMC까지 우리 충분히 즐겨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팀장님, 산타 랠리를 조금은 기대해도 괜찮아요? 오십니까? 제가 이제 노래방에서는 방방 뛰지만 이 네. 자리에서는 방방 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타랠리에 대한 말씀하신다고 하면은 산타랠리는 기대를 해보겠지만 기대 수익률을 그렇다고 해서 30%를 잡기보다는 10% 단위로 잘라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됩니다. 일단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상을 못하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성격이나 발언, 그 다음에 긴축 기조 이런 것들은 사실 예상이 조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예상이 척도된 점도표도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친하진 않지만 그분을 좀 봤을 텐데 그분은 약간 좀 눈치를 보면서도 할 말을 할 때는 하시는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연준 의장 하시기 전에는 약간 비둘기적이신 분인데 이제 주변에서 어떤 경제를 잡기 위해서 매파적인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했을 때는 매파적인 부분을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어떤 뭐 CPI도 나오고 PPI도 나오고 아직 목표치는 만족시키지 못했지만 시장이 그래도 좀 턴을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분도 조금 기다릴 것 같다. 바로 이렇게 세게 때리진 않고 만약에 그분이 PPI가 이제 2점대가 나왔으니까 기준금리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제 주변에서 막 뭐라 하겠죠. 이런 시장의 변동성을 이야기하시는 이분 그래서 이제 제 생각도 이제 연준 의장이 조금은 템포를 늦출 거다. 발언이 거의 뭐 격주 단위로 돌아오지만 바로 뭐 금리 동결이나 기준금리 인하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을 것이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금리 인하 발언이 너무 빨리 나오면 오히려 상승에다 다시 밀릴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발언이 조금 템포 있게 2주, 한 달 뒤에 나와준다고 하면 천천히 상승하다가 그 발언이 나왔을 때 단기적인 재료 소멸로 밀리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되 염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은 신중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상승을 기대하면서 즐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조금은 따뜻해지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네. 자, 진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지금 PPI와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좀 바로 즉각적으로 또 해석도 이렇게 두 분께서 해 주셨습니다. 네. 자, 말씀드리는 순간 독일, 영국,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상승세를 잘 타고 있고 아시아 증시에서도 기술주에 대한 그런 뭐 항생이 워낙 강했었죠. 이러한 부분들을 유럽에서 잘 이어받고 있고 잠깐 PPI가 나왔을 때 네. 해석하는 중인가 봅니다. 살짝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아직까지 견고하게 상승 중이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에서는 아직 열리지 않았지만 다우 그리고 기술주인 나스닥 모두 다 0.3, 0.5% 상승하면서 현재 이 흐름을 잘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히든카드 만나러 가겠습니다.